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원자재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을 향해서 지금 환율 의욕 조작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G20 회담 전에는 1,2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휴전을 선언하고 나니까 일단은 선반영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휴전은 했지만 긴장감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사실 이번 주에 우리 경제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수출이라던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던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면서 환율이 다시 1,170원대로 좀 올라섰습니다. 이제 환율 흐름을 볼 때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긴장 구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신흥국 전반의 위험 선호도를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연준 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낮추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 따라서 또 금리 달러와의 흐름,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지금 국내 경기 수급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저효과 영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외환시장에서 보는 숫자들, 수지라던가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윗 내용을 아까 화면을 통해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유럽, 중국한테 좀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환율 조작 이제 그만해라. 자꾸 이러면 우리도 이제 양적 통화 정책 다시 쓰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견됐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6월달 이후로 특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22도가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무역 전쟁은 사실 환율보다는 관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5년 플라자 합의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그때보다 금융시장이 많이 커졌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다른 나라들이 약달러, 를 도와주기에는 다 사실 먹고 살기 너무 좀 힘든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관세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을 언급을 하느냐? 결국 관세 효과를 희석할까봐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관세 부과한 것들이 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한테 전가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관세를 부과했지만 위안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상당히 희석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무역 긴장 구도를 유지할 건데 환율 달러가 강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약세로 유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강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가 만들어낸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시는데 그럼 결국 양적 통화를 하게 될 걸로 보시는지. 사실 달러 약세를 그러면 사실 어떻게 언급만 하는 것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극대한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조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달러 약세를 어떻게 만들겠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금리 인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5% 연준의 금리는 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박을 하면 내릴 수 있겠거니 어쨌든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룸은 있다라고 다른 나라보다 인하를 할 룸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상무부도 상계 관세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고 환율 보고서에서도 조작국 지정 요건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외환시장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시장이 알아서 조심하는 그런 흐름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올해 하반기 한 2차례 정도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전문가들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연준은 계속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2차례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또 아무래도 환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사실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인하를
이제 인하 기대를 형성할 거냐. 근데 만약에 인하 기대가 이게 경기 침체 우려랑 같이 오게 될 경우 예. 보통 경기 침체기에 대부분 달러가 강세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연준의 추가 인하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다른 나라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다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장의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안화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위안화도 원화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예. 환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뭐 아시겠지만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화웨이도 블랙리스트에서 안 빠졌고 예. 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뭐 관세 다 철폐 안 하면 협상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긴장감 유지에다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주요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도 별로 안 좋았고 예. 미국도 별로였고 그런 걸 확인하면서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위안화율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내 외환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떤가? 외국인들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 예. 유럽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요? 예, 사실 중국도 별로 못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신흥국으로는 훈풍이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휴전은 했기 때문에 예. 외국인이 지난주에 뭐 코스피 시장으로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으로 1,000억 원 넘게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뭐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아주 막 이렇게 환율을 끌어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채권 시장으로는 이제 5월에 환율이 급등하는 기간 동안에도 예. 외국인 자금이 10조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어. 외국인 외국인 자금이 이번 주에도 5천억 원 이상 좀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냥 여전히 신뢰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하반기에 좀 환율의 큰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그 레인지는 사실 1,120원, 1,200원 요 사이에서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확실하죠. 예, 확신은 못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1,200원이 넘으려면 예. 이제 위안화 환율이 7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안 좋은 부분들이 또 환율은 많이 반영된 측면은 있긴 하고 이제 결국 중국 위안화가 7이 넘으면 이제 원화도 같이 1,200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미국이 계속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한 7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 당국도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우리도 뭐 우리가 중점 이렇게 대상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1,200원 넘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알아서 신경 쓴다는 측면에서 1,200원은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뭐 것 약간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반기에 보합세가 유지될 거다. 예, 이렇게. 3분기 중심으로는 예. 조금 빠졌다가 예. 그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그다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지력은 유지하는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요국의 제조업 지수가 지금 발표됐는데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원자재 시장도 좀 살펴보시죠. 국제 유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유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최근에 큰 것 같습니다. 60불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예. 다시 또 56불 선으로 내려왔거든요. 사실 이번에 오펙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9개월 감산 연장 합의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감산 규모를 조금 늘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 반영하면 이제 또 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실망 매물들이 나왔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재고가 별로 감소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이제 반영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좀 유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레벨이 죄송합니다. 환율 전문가라 묻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예,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원하는 레벨이 사실은 50불, 60불 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자재 전문가분들도 글로벌 수요가 아주 받쳐주지는 못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 유가가 너무 오르면서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에 60불을 너무 크게 넘지는 않는 수준. 50불, 60불 요 사이를 시장에서 많이 그 전망하고 이외에 있습니다. 뭐 저기 비철 금속 시장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구리값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중국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데다가 또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근데 다른 금속들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완화 기대 때문에 지지력을 나타냈습니다. 예. 네, 오늘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과 함께 환율 시장 살펴봤고요. 그리고 유가를 포함해서 그의 원자재 시장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